결혼 30년 차, 퇴직한 남편과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김 씨에게 최근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성인병 위험 진단을 받은 후 부쩍 골프 모임에 자주 나가던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겼다며 황혼 이혼을 요구한 건데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살았으니 지금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진짜 인생을 살고 싶다는 겁니다. 이혼만 해준다면 재산은 물론 모든 연금도 절반으로 나눠주겠다는 남편. 하지만 김 씨는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생활비를 주지 않더니 급기야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겠다며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김 씨는 이대로 남편과 이혼해야 하는 걸까요? 이혼도 아파트 처분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황혼 이혼이라. 참 골프 모임에서 다른 여자가 생겼다면서 황혼 이혼을 요구한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그냥 두 번째 인생을 사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자, 백다희 아나운서 일단 본론부터 얘기할게요. 이제 부부 사이가 이분들 사이가 원래부터 좀 이렇게 좀 대면대면하고 썰렁했던 겁니까? 평생 다정하게 살아온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부부 사이가 막 나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30년 함께 사는 동안 평생 가슴 설레는 부부가 어디 있느냐, 이게 김 씨의 생각인데요.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더 늦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과 제2의 인생을 살겠다면서 이혼을 요구한 건데요. 이혼이 아니면 안 된다는 남편, 그리고 절대 이혼할 수는 없다는 김 씨. 김 씨 부부의 문제를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채팅창에 왜 웃어요? 아니, 양혜코가 먼저 이제 시작하자마자 결론을 내시니까 여기 채팅창에서도 그래, 제2의 인생을 사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이게 뭐 제 의견에 뭐 영향을 받으실 분들은 아니시겠지만 일단 초반 분위기는 일단 이혼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까 너무 빨리 올라가서 제가 못 봤는데 껍데기랑 살아서 뭐 하냐 이런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 자, 아무튼 좀 의견을 주시죠. 부부 사이가 이게 잠깐만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기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네, 굉장히 평범한 부부였다고 합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녔고요. 김 씨는 가정주부였고, 큰아들은 결혼을 해서 분가했고, 둘째 아들은 아직 미혼이라서 함께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남편이 굉장히 조용한 성격이래요. 그래서 회사 다닐 때도 동료랑 어울려서 어딜 간다거나 이런 일이 흔하지 않았고, 특별한 취미 생활도 없어서 집 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하고요. 은퇴를 한 다음에 이제 뭔가 시작해 봐야겠다라고 해서 골프를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외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골프. 별다른 취미는 없었는데 이 골프에 갑자기 왜 골프를 쳐 왜? 원래 이제 이 사람 취미가 없었습니다. 술 담배는 좀 했는데 술 담배 하면 골프 잘 안 하기도 하지만 성인병을 좀 진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 담배 좀 줄이고 운동 좀 하라고 하니까 본인이 가만히 생각하면 운동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직장 다니면서 억지로 배웠던 골프가 유일하게 할 줄 아는 운동이고 그래서 연습장에 한두 번 나갔던 것 같습니다. 골프라는 건 상당히 오래 해야 이게 느는 게 골프 운동이고 그래서 연습장에 갔다가 친구들을 만났는데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필드에 이제 나갑니다. 친구들하고. 재밌죠. 친구에 나가면. 그렇죠. 치면 막 딱 날아가고 이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두어 번씩 골프장에 나가면서 이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자, 제가 보니까 골프하고 골프 동호회하고 배드민턴 동호회가 유독 이런 사고가 많이 난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학적인 이유가. 남녀 혼합이 가능해서. 예? 그러니까 남녀 혼합이 가능해서. 탁구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다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굳이 말하면. 이렇게 동성들로만 이렇게 해야 되는 축구, 그런 거. 야구 이런 거는 축구 안전하죠. 동호회에서 뭐 했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잖아. 그건 그런데 이제 탁구도 가능하고 테니스도 가능하긴 하죠. 그러니까 그렇다고요. 진짜 전문가가 얘기한 걸 제가 소개해드린 겁니다. 박 변호사님. 네. 자, 그런데 교수님 보통 이렇게 좀 하면은 부부 동반으로 같이 라운딩도 나가고 그러지 않나요?
네, 뭐 그랬었으면 지금 이런 민원도 발생을 안 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먼저 이 민원을 내신 여성분이 골프를 원래는 더 좋아하셨는데 문제는 무릎이 최근에 별로 안 좋아졌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인공 연골 수술을 받으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재활 치료를 하면서 사실 나가서 운동을 하긴 좀 격한 운동은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이에 남편을 홀로 골프를 내보냈다가 지금 이 사단이 난 것입니다. 아유, 그러니까, 아유, 그 수술, 세상에 아픈 배우자를 두고, 가서 그러고 싶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는 거죠. 네. 골프를 같이 치다가 아내가 재활을 하는 틈을 타서 본인이 혼자 골프를 나가서 여기서 이제 여성을 만난 거죠. 네, 동갑내기 여성이었다고 하는데 남편과 사벌하고 혼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전업주부였던 부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 여성이 오랜 동안 이제 사회활동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회적인 이런저런 이슈들을 막 얘기하면서 재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부터 외도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말이 너무 잘 통하다 보니까 이게 진전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도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속도로 관계가 가까워진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결국 꼬리가 밟힌 거잖아요. 네, 어쩌다 그런 걸 들켜. 부터는 부부의 세계가 펼쳐지는데요. 부부의 세계. 평소에 운전을 거의 하지 않아서 김 씨는 남편 차를 제대로 볼 기회가 없었는데 어느 날 뭔가 이제 트렁크에 실려 있었던 물건을 가지러 남편 차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언가를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여성용 골프 용품이었습니다. 가장 압권이었던 거는 남편 손 크기보다 훨씬 작은 분홍색 골프 장갑이었는데요. 이걸 보면서 여자 물건인가라는 생각을 했고 더 의심스러운 건 남편은 원래는 이제 샴푸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는데 뭐 샴푸, 트리트먼트, 바디워시까지 너무나도 많은 목욕 용품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외도를 김 씨가 의심을 하게 됐고요. 그날 밤에 남편의 휴대전화를 찾아보니까 외도를 하고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된 겁니다. 아, 이게 휴대폰. 이것도 전문가가 한 얘기를 제가 소개해드리면 생체 인식으로 비밀번호 바꿨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 그거 이제 딱 그거라는 거예요. 아니, 박 변호사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아, 예, 맞습니다. 뭔가 좀 이상한데? 아니요, 자꾸 저를 찾아보니까. 예. 근데 생체 인식은 되게 금방 풀리는 게 이제 남편이 주무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손만 들어서 이렇게 다른 열면 사람. 바로 열 어떻게 수가 이렇게 있어요. 잘 알아? 저는 이제 술 취한 친구들 부모님께 연락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연락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생체 인식을 해서 연락을 드려서 보내준 적이 있어서요. 예, 그렇군요. 아무튼 많이들 참고하시고. 네. 자, 교수님, 그러면은 네. 보통 딱 그렇게 여성 그 골프 장갑이 트렁크에서 나왔다? 이거 당신 주려고 산 거야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글쎄 근데 이 관계가 돌이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까지 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 보통 그럼 이제 잘못을 빌면서 나 어떻게든 용서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나오던지 아니면은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사실 당신 거다 선물하려고 했었다 하고 거짓말을 하던지 근데 이거 이두저도 아니고요.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뭐 사랑에 빠졌다. 내가 평생 동안 가족을 위해서 헌신을 했으니까 에이. 남은 인생 나는 참 이 여성과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고자 한다. 이제 마음이 없어진 거면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 이 지경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고민을 이제 사실 하시게 된 거죠. 예. 자, 그런데 이 부인 김 씨는 내 자존심 상해서라도 내가 이 나이 돼가지고 이혼할 수는 없다. 지금 소장님 그런 입장인 거잖아요. 네, 심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는 이제 평생 굉장히 성실한 남성이었대요. 그런데 지금 너무 진지한 거죠. 마음이 아주 확고한 거죠. 근데 이 여성은, 이 김 씨는 아직까지도 이 남편을 굉장히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고, 네, 한 번 실수한 거 내가 봐줄 테니까 돌아와라. 당신이 평생 가족을 위해서 애쓴 것도 알고 있고 돈 번 것도 알고 있고 아버지로서도 훌륭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수니까 가정을 지켜라라는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뭐 다시 시작해 그냥 쉽게 시작해 뭐 잘 됐네 뭐 이런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여성도 평생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을 존경해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혼자서 노후를 보낸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고 또 남편은
사실은 전업주부로서 남편에게 의지를 하면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고 또 아들만 둘 있다 보니까 또 무뚝뚝하대요. 그래서 또 아들한테 기대어 살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하십니다. 박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보통 딱 그거 뭐 예전에 요즘엔 그런 거 없는데 예전에 신문 같은데 뭐 모든 걸 다 용서할 테니 집으로 돌아와라 뭐 이런 예. 거 가출 광고. 자, 아무튼 이분도 너 바람 핀 거 내가 한 번 눈 감아 줄게. 돌아와 했는데 요지부동. 안 돌아오죠. 근데 문제가 집도 차도 모두 남편 명의로 재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용했던 것 같아요. 또 매달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협의 이혼하자라고 요청하는데 이 아내가 그걸 거절하니까 그 이후부터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생활비를 지급하는 카드 같은 것들을 끊어버리고요. 아이고야. 그래서 뭐 좀 충격이 되는데 가장 충격적인 거는 같이 살고 있는 집을 부동산에 내놓은 겁니다. 그 집 팔려고. 예, 왜냐하면 상의를 좀 해야 돼. 상의 없이 내놨는데 이 자체 명의 자체가 남편 거기 때문에 아내가 이때부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니 교수님 바람 피운 것도 지금 막 내가 봐줄까 말까 하는 판에 지금 아파트를 팔고 지금 생활비를 끊었다고요? 이게 좀 너무 괘씸한 거죠. 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러니 합의하에 잘 이제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서 노후를 어떻게 보내도록 설계를 하자 이렇게 얘기해도 지금 시원찮은 판에 몰래 집을 내놓다니요. 살고 있는 집을 어떻게 내놔요? 그럼 뭐 길거리로 나 앉으란 얘기입니까? 지금 정말 괘씸하게 짝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태도를 취하면 요거는 이제 가만히 둘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이제 전개되는 거죠. 아 소장님, 인간이 이렇게 진짜 잔인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내가 이혼을 꼭 하고야 말겠다라고 이제 압박하는 거고 배신감, 좀 존경을 가지고 있는 아내의 마음을 이제 차갑게 딱 정념이 떨어지게. 정념이 떨어지게 하고 진짜로 이혼을 하겠다는 마음이 남편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좀 김 씨가 어려운 상황에 왔는데 여기서 이제 좀 자식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좀 조력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김선경님이 그 양반장님 골프하고 아까 또 뭐라 그랬죠? 다 그러시는데 배드민턴입니다. 예,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외도한 남편이 원하는 이혼과 이 재산 처분, 이거 좀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네, 자,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두 가지로만 가능합니다. 협의 이혼 아니면 재판상 이혼인데요. 협의 이혼은 지금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돼야 되는데 합치되지 않지요. 그러면 재판상 이혼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법상으로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를 하려면 유책 사유가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한테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정행위는 지금 남편이 했죠. 아내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남편이 아내한테 청구했을 때는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다만 재산 처분 같은 경우는 명의가 지금 다 남자 명의로 돼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이 반반 아니면 뭐 그 이상이 여성한테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미 미리 가처분 가압류를 해놓으면 나중에 이게 마음대로 함부로 팔거나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된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제소 명령을 내려요. 혹시 지금 가압류 가처분 걸린 거 아냐? 당신 집에 대해서. 왜 걸렸습니까? 당신이 지금 집 팔라고 하니까 이혼 때문에. 그래서 네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라고 법원에서 명령이 떨어집니다. 어허. 그럼 남편이 이혼 소송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뭐 지금 사유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끌어지고 아내 입장에서는 좀 더 우위에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결국 이혼으로 가는 건가요? 소송을 하게 되면? 결국은 계속적으로 만약에 이혼을 거부한다면요. 길어지기만 저는 하는 거죠.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남편은 괴로울 거예요. 소송만 제기하고 아하. 이혼은 안 되고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일단 뭐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또 교수님하고 소장님, 이 커플은 어떻게 하는 게 낫겠다. 좀 각자의 의견 짧게만 좀 말씀을 해주시죠. 먼저 교수님부터. 만약에 제가 그 민원인이라면 저는 이혼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예. 대신에 이제 재산은 그렇게 쉽게 그 합의 못 해준다. 끝까지 간다. 이런 전략을 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소장님.
저는 계속해서 여러 번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 게 이 여성한테는 지금 이혼이 너무 쉽지 않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을 벌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남성이 지금은 너무 막 사랑에 빠진 것 같아서 이렇게 뭐 정신줄을 놓으셨지만 또 시간이 몇 년 지나면서는 또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감정적인 거잖아요. 그 감정이라는 건 언제라도 식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자식들도 있고 세상에 그 눈도 있기 때문에 저는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끄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아, 확실히 소장님은 상담파예요. 하시는 일이 그거여서 그런지.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냥 소송하면 남편이 괴로워요. 계속 소송 끌고요. 괴로워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돌아올 수도 있고 안 돌아도 되고요. 어차피 본인이 선택한 길이에요. 선택한 길로 쭉쭉 가시라고 하고 아내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아, 그럼요. 그냥 법적으로 대응하시고 그 재산의 절반 이상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식들도 아마 엄마 편이고요.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위자료 듬뿍 받고 헤어지자. 저거 못 말린다. 재산이 더 없어지기 전에 최대한 챙기고 이혼하셔라.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예. 그리고 이제 동호회, 뭐 자전거 동호회도 바람 많이 나요. 뭐 산악회가 바람 피는 경우 더 많지 않나요? 동창회도 바람 많이 나요. 이러면서 많은 제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안 나는 취미 이런 것도 추천을 해주셨는데 취미 활동은 역시 뜨개질인가? 취미로 꽃꽂이 추천한다. 뭐 이런 의견들 남겨주셨습니다. 예.